안녕하세요. 박형준 네오팩트 글로벌 사부 총괄을 맡고 있는 박형준입니다. 저희 네오팩트는 주로 이제 스마트 재활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현재는 미국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미국과 유럽과 이제 일본, 한국 쪽으로 이제 계속 사용자를 넓히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과거에 재활이 이제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좀 힘든 점들이 많았는데, 그걸 이제 스마트 기기와 그리고 이제 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업적인 부분과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그 뇌졸중으로 인해서 이제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 이 시장이 이제 63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70조 정도의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환자들이 이제 입원해가지고 이거를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그 비용이 1년에 거의 이제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쉽게 이제 재활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이렇게 재활을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이제 통원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재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17,000불 1년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것도 이제 연간 2천만 원 정도죠. 상당히 이제 괴로운 작업이에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들이 이제 멀리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재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85% 정도가 1년 이내에 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재활 난민이라고 하죠. 재활 치료를 처음엔 이제 이런 인슈런스 회사들이 지불을 하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의 문제 그리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이 다 이제 다 포기를 하고 중간에 이제 그만하게 됩니다. 보통 이걸 이제 시장이 우리가 이제 재활, 스마트 재활 그리고 기술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이제 니즈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이제 재활을 할 때 있어서는 지루하기도 하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특히 이제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객들이 재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재활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특히 이제 반복 작업이 꼭 있어야 되는 훈련들, 그리고 치료사와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이런 식의 이제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로보틱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센서 기반의 그 환자들의 움직임을 캐치해가지고 그거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자동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이제 게임 컨텐츠를 가지고 주로 이제 재활을 시키는데요. 과거에 단순하게 이제 반복 작업하는 것보다 고객이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재활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알고리즘으로 게임을 수행시키는 그런 작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묶어가지고 그거를 과거의 치료사들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성능이 나올 수 있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집에서 홈 재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그 트렌드에 의해서 타이로모션이라든지 호코마라는 회사들, 유럽 회사들 이렇게 있는데요. 과거에는 상당히 비용이 높은, 주로 이제 뭐 10만 불, 50만 불 되는 이런 대형 장비들이 병원에서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쓸 수가 없는, 현실적으로 되게 힘듭니다. 주로 이제
재활병원에서 보여주기식으로 갖다 놓고, 사실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높은 비용이 필요하고 AS를 꾸준히 한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커스한 거는 주로 이제 스마트 재활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고 집에서 할 수 있게, 그리고 가격을 낮춰가지고 인건비가 안 들어가게 어포더블하게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냈고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병원이나 치료사들이 재활을 하는 것보다 기계가 더 잘 할 수 있는 AI를 적용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의 이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과거에는 아날로그 재활을 하던 거를 그대로 이제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도록 그 기기와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과거에서는 병원에서만 치료 가능했고 반복적이었고 그거를 측정하기가 어려웠는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 재활을 해서 게임 콘텐츠를 넣고 정량화된 데이터로 환자를 보고 집에서 치료를 하고, 향후에는 이제 원격 진료가 가능하도록 치료사와 이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이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미국 쪽에 이제 많이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AI 기반의 이제 로보틱스로 재활을 할 예정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AI 기술을 이용을 하고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처리를 해봤지만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가 쌓이면서 얘네들이 러닝을 하는 속도가 실제로 저희의 사업 방향이랑 많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치료사가 개입해가지고 그거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는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환자와 소통을 하면서 이제 AI 기술을 같이 사용하는, 향후에는 이제 그 실버 고객들, 주로 이제 재활이 필요한 고연령 고객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재활을 돕는 그런 이제 서비스 중심의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실행은 저희 이제 그 제품에 대한 라인업을 간단하게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기는 이제 손 재활을 이용하는 이제 글러브입니다. 아이들의 이제 재활을 돕는 거고요. 스마트 보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손 재활이 아닌 이제 어깨라든지 이제 상지 전체에 대한 스마트 보드가 있습니다. 태그보드 같은 경우는 인지 기능을 같이 추가해가지고 고객이 이제 더 쉽고 재밌게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전체적인 이제 상지 재활입니다. 엑소글러브는 아예 이제 마비가 된 환자들한테 직접 이제 움직임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입니다. 라파엘 클리닉은 이제 B2B로 주로 이제 병원에서 보고 직접 처리도 하고 처방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라파엘 홈은 주로 이제 가정에서 B2C로 쓸 수 있는 네, 여기까지가 저희 그 지금 주로 시판되고 있는 서비스 제품들이고요. 저희는 하드웨어 기기와 이제 소프트웨어 기기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주로 이제 하드웨어에서 센서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는 뭐 닌텐도 위 같은 이 행동을 주로 센싱해서 그거에 대해서 컨텐츠로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 기반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그거에 대해서 치료 컨텐츠가 있는데, 주로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제 보면서 할 수 있는, 주로 저희는 태블릿을 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터치하면서 상지 재활 그리고 인지 재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헬스케어 서비스와 붙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즉
제가 라파엘 홈이라고 하는 각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기기들을 넣어놓고 그거를 이제 플랫폼으로서 다른 기능들, 컨텐츠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그 인터랙션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원격 진료까지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적인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치료사가 붙어서 더 비싸게 할 때보다 훨씬 이제 효과가 좋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헬스케어 기관들이랑 같이 이제 임상을 한 결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집에서 하는 효과가 더 높았다라는 이제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계속 이런 임상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드웨어와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앞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현재 환자들이 비용이 높고 하기 힘들었던 거를 저희가 로보틱스 기술과 이제 컨텐츠 기술로 해결을 했지만 향후에는 그러한 고객들이 재활을 하는 그 계속 과정에 있어서 과거의 치료사보다 더 높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 AI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잘 맞지 않았던 부분은 AI 재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환자들과 계속 인터랙션 하면서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계속 이제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활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풍부하게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 선택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재활 AI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재활 데이터, 재활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쌓이는 그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고객들의 데이터가 이제 필요합니다. 저희가 어차피 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면은 센서 데이터로 데이터가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고객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네오팩트에서 하듯이 이제 미국에서 얻어지는 데이터, 유럽에서 얻어지는 데이터, 한국, 일본에서 얻어지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수집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넓은 스펙트럼에서 학습을 시키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품질의 데이터라고 함은 과거에 이제 재활병원에서 주로 얻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데이터들이 많고 그게 이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실제로 AI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표준화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쌓도록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본 원리는 저희가 이제 재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뇌의 가소성입니다. 주로 이제 뇌졸중에 의해서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리는 기본적으로 뇌가 과거에 행동했던 그 결과를 잊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 학습을 하게 함으로써 과거에 이제 뇌가 기능을 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인 이제 파생 이론 같은 경우는 뇌신경 재활 이론과 이제 운동학습 제어 이론 이런 쪽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이론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AI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 훈련 모델링은 각각의 이제 고객이 이제 훈련을 할 때 있어서 훈련 하다가 이제 힘들면은 점점 더 이제 난이도를 낮추고 잘하면은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난이도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 콘텐츠를 구성하고 또 이제 고객이 이제 게임을 할 때 있어서 어떤 게임들을 위주로 저희가 이제 콘텐츠들을 많이 구비하고 있는데 어떤 게임들을 위주로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이제 게임을 추천해 가지고 이제 그 처방전을 내릴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재활훈련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AI 재활치료에 대한 이제 엔진을 개발을 할 때 있어서
의료기관 그리고 임상 B2C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환자의 성향과 기본적인 이제 측정 결과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꾸준하게 계속 저희가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계속 일으키게 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만 가지고 계속 이제 머신러닝을 시켜보면은 우리의 의도와는 맞지 않게 너무 이제 그 헬스케어 위주로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벤처 사업의 특성상 고객을 계속 이제 쓰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고객을 유입할 때 어떻게 하면은 과거의 방식과 다르게 재미 요소를 추가할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지도하면서 이제 학습을 시켜요. 그런 것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많이 지나가게 되면은 치료사들의 원하는 그런 방향 그런 것들과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적용하면서 이제 지도학습을 같이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향후에 집에서 재활을 할 때 계속 치료사들과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홈 재활 그거에 대한 원격 진료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주로 진행을 도입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진행을 했다가도 아직 이제 한국에 있는 규제가 아직 원격 진료가 열리지 않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B2B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 시장으로 먼저 진출을 해가지고 저희가 B2C로 홈재활 이제 원격 진료를 하게 됐는데요. 저기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한국에서 주로 이제 일어나는 규제 안에서 저희가 계속 사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네거티브 규제이기 때문에 그 네거티브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자유롭게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개발을 하는 거를 미국에서는 장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는데 저희 한국에서 이제 이거를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규제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맞추는 서비스를 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미국 쪽에 서비스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더 미국 쪽에 이제 고객에 맞추다 보니까 한국에 적용하기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AI 기술이 좀 포커스가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진행되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거는 서비스에서 어떤 컨텐츠들을 주로 하는지 그거를 이제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할 수도 있고 알고리즘이 주어지는 컨텐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주어지는 거는 주로 이 환자한테 맞는 처방 그리고 치료사들이 직접 입력해가지고 그걸 원격 진료로 진행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지 재활의 하나의 컨텐츠인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글러브를 착용을 하고 자기가 이제 재활이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훈련을 시키면은 자기가 이제 의지가 어느 정도 없어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자기도 모르게 훈련이 되면서 재활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목적입니다. 전적으로 이제 재활만 위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실버 고객들, 고연령 고객들은 집에서 외롭고 시간 보낼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재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매일별로 이렇게 리포트가 나가고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제 북돋아서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A/B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지 고객들이 더 열심히 잘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방법을 계속 찾는 방식이고요. 기본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것들은 제공을 하되 저희들은 단순하게 이제 헬스케어 쪽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이제 기분 좋고 이거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아까 보신 이제 알고리즘 세션으로 이 추천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자기가 계속 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성장을 했는지를 보는 결과, 의학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레코드와 그거에 대한 추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치료사들이 직접 원격 진료를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 이제 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네오팩트의 전체적인 이제 서비스 내용이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미국을 기반으로 주로 헬스케어, 홈 재활을 하는 헬스케어를 주로 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점점점 이제 재활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그 실버 고객을 타겟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